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 한셀 문서, 파일 저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새 문서 만들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한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문서 시작 도우미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문서 시작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한컴오피스 2022 새롭게 변경된 올인원 화면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셀 2022 프로그램을 실행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내가 한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지만 다른 한워드, 한글, 한쇼와 같은 프로그램들도 함께 설정을 해서 프로그램들 간의 이동이 원활해지게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시작 도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한셀 또는 엑셀 문서를 가져와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서에 대해서 만드는 것도 이 문서 시작 도우미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바로 1번 모든 앱 보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앱 보기라고 하는 것은 한콤 오피스에 포함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한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가장 왼쪽 상단에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가리키게 되면 색깔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앱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한셀뿐만 아니라 한글, 한워드, 한쇼, 한 PDF의 다양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을 바로 띄워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죠. 둘째, 두 번째로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한컴 사전 기능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의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찾고자 할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버튼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학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한글 단어만 사전 기능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에 대해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입력을 했을 때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 부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죠. 위쪽에 보시면 국어 사전뿐만 아니라 영어 사전, 일본어 사전, 중국어 사전이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한자, 의학 용어, 어떤 인물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한컴 문서 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한컴 문서 찾기라고 하는 기능은 여기 있는 만환경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한컴 문서 찾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한컴 문서 찾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특정한 파일 또는 내용을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 검색 기능을 통해서 문서를 찾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검색 기능으로는 내용까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색을 해서 찾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한컴 문서 찾기를 통해서는 특정한 파일 또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요. 폴더를 추가해서 내가 어느 폴더에 위치했는지 예상되는 폴더를 추가하게 되면 해당하는 폴더 내에서 해당하는 파일 또는 내용을 검색해서 리스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기능을 한컴 개인정보 탐색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경로, 그리고 금융정보,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와 같은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의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 처리를 해서 특정한 암호를 입력해야만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는 한 OCR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OCR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파일, 이미지 파일을 인식해서 광학으로 인식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형태를 OCR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림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요. 해당하는 부분, 그림을 인식을 해서 한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파일 저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한 OCR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한 번에 5개의 파일만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말랑말랑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말랑말랑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는 아이콘은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말랑말랑 플랫폼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른 기능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말랑말랑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종료에 대한 안내가 보여지고 있고 해당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뭐 타자 연습이나 한컴 스페이스와 같은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말랑말랑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이제 말랑말랑 한컴 스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작업 공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윈도우즈,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뿐만 아니라 뭐 삼성 스마트폰 또는 아이폰과 같은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편집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이것이 말랑말랑 한컴 스페이스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선택을 해서 타자나 공공서식 한글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타자 연습에 대한 부분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한컴 타자 연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 컴퓨터에서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한 셀로 가져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 셀을 제가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스프레드시트 문서가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뭐 한 셀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형식으로 파일을 가져오기, 불러오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한컴 스페이스에서 불러오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한컴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은 클라우드 기반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컴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또 웹 기반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컴 스페이스에서 불러오기 선택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아니라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보면 다시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다시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메뉴는 기본적으로 한 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문서 시작 도우미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시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한 셀을 선택할 때 자동으로 문서 시작 도우미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작업해서 불러온다라고 하면 굳이 문서 시작 도우미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방금 전 설명드린 다시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메뉴를 켜서 해당하는 문서 시작 도우미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탭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당연히 한 셀을 실행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탭 부분 중 한 셀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내가 한글을 실행하겠다, 한 워드를 실행하겠다, 한 수를 실행하겠다 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는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새 문서는 새로운 빈 문서,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항목이 되겠고, 그 옆에 있는 항목들은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서식 문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서식 파일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는 온라인 컨텐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온라인 컨텐츠라고 하는 항목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온라인 컨텐츠라는 항목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온라인상에서 파일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하고 세련된 파일을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단을 보시면요, 문서에 대한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했던 문서 또는 한컴 스페이스를 통해 작업한 문서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서 목록 앞에 보시면은요, 이게 핀 같은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이 핀 모양을 클릭을 하면 핀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핀을 클릭하면 핀이 다시 옆으로 누워지게 됩니다. 핀이 이렇게 누워진 상태는요, 해당하는 항목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문서 목록, 말 그대로 수시로 내가 최근 문서 목록이 여러 개를 열었다면 목록이 바뀌어지겠죠. 근데 내가 특정한 파일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파일의 앞정 핀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에 앞쪽에 핀이 세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핀이 세워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문서를 열었든지 관계없이 고정돼서 해당한 항목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고정 핀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고정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번에는 새로운 문서 만드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서, 말 그대로 새로운 빈 화면을 시작해서 작업을 하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한 셀 메뉴에 새 문서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한 셀 문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한 셀 빈 문서를 이용해서 작업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있는 새 문서 항목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Alt N, 단축키 Alt N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통합 문서, 새로운 한 셀 문서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는 Alt N을 누르거나 또는 새 문서 아이콘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새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셀이 시작됐을 때 문서 시작 도우미라고 하는 곳에서 파일이 시작된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빈 한 셀 문서로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과 저는요, 사실 한 셀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조금 생소하죠. 아직 엑셀 문서를 많이 달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처럼 또는 회사에서 사용되는 업무 양식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한 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문서 마당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 문서 마당이라고 하는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문서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템플릿 방식의 기능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두 번째에 있는 문서 마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최근 이용한 문서 마당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게 없다면 아무것도 안 뜨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두 번째 있는 꾸러미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영역에 각 항목별 항목 목록이 보여지게 됩니다. 개인 재무 관리, 마케팅, 부동산, 업무 관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항목들의 문서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비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문서를 클릭했을 때 누가 만들었고 해당하는 문서에 대한 제목, 메모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문서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요, 불러오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자동차 경비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자동차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뭐 내용을 바꿔서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야 될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보셨던 최근 이용한 문서마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들었던 문서마당 목록이 있다면 최근 이용한 문서마당 탭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자동차 경비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마당 서식 파일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문서마당을 클릭했을 때 최근 이용한 문서마당에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참고해서 자주 사용한 거, 최근에 사용한 거는 최근 이용한 문서마당에 표시가 되니까 조금 더 빠르게 문서를 찾아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작업하는 방법도 알았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부분은 문서마당 서식 파일을 사용해서 우리가 심플하게 클릭 몇 번으로 전문적인 문서를 만드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저찌해서 내가 이제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만든 문서에 대해서 컴퓨터에 기록,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멋지고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올 정도의 문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해당하는 파일이 컴퓨터에 기록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서를 잘 저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파워포인트 교환을 만들다가 실수로 저장 안 하면 눌러서 데이터가 다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수시로 파일을 저장하고
또 중요한 파일은 백업을 통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파일 저장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파일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새로운 빈 문서를 만들고 빈 문서에다가 간단하게 내용 입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저장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문서를 만들겠다라고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처음 배우는 한셀 2022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자동차 경비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를 저장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서의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메뉴를 사용해서 파일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이콘,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아이콘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파일 저장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메뉴를 사용해서 파일 저장을 하는 방법인데요.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저장하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되고요. 말 그대로 해당하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이콘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메뉴 하단에 보시면요.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이 모여져 있는 이 부분을 도구 모음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앞쪽에 있는 메뉴를 기본 도구 모음, 뒤쪽에 있는 도구 모음을 서식 도구 모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쪽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중에서 세 번째 있는 플로피 디스켓 모양의 저장하기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파일 저장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단축키를 사용해서 파일 저장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저장하다의 약자가 save입니다. 그래서 Ctrl S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Ctrl 키를 먼저 누르고 S키를 누르면 돼요. 선택을 하면 파일 저장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파일에 저장하기, 두 번째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저장하기 아이콘, 세 번째는 단축키 Ctrl S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단축키를 사용해서 파일 저장하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Ctrl S라고 하는 단축키는 그렇게 어려운 단축키는 아니기 때문에 또 한셀뿐만 아니라 뭐 한글이 됐든 엑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대부분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파일 저장하는 단축키가 Ctrl S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실무에서 조금 더 빠르게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는 창이 뜨면요. 이제 어디에 파일을 저장할 것인지 파일에 대한 저장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요. 우리 이번 시간 강의 교환인 1강 교환에다가 파일 저장을 해볼 거고요. 파일 형식은 한셀 통합 문서로 해서 파일 저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이름은 완성 파일 저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시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저장하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했는데 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하는 창이 뜨나요? 라는 게 의문이 생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그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는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는 최초 저장, 그러니까 처음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미 저장한 파일을 재저장하는 반복 저장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현재의 경우는요, 처음 파일을 저장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처음 저장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이름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죠?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위치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형식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이름, 위치, 형식에 대한 저장을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파일 저장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름으로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 않고요. 덮어쓰기가 됩니다. 내가 처음에 지정했던 이름, 위치, 형식으로 덮어쓰기, 반복 저장되는 방식으로 파일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초로 파일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최초 저장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뜨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하게 되면 파일에 대한 이름, 형식,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는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도 더 이상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 않고 덮어쓰기가 되죠. 그래서 이 처음에 파일을 저장할 때는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어떠한 이름,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셀이 이렇게 창을 띄워서 너 어디에 파일을 저장할 거니?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파일 저장하기를 실행해서 이름을 정했거나 또는 불록이, 그러니까 불록이라는 것 자체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가져온다는 거죠. 한 셀로. 그래서 불록이를 실행하게 되면 이미 해당한 위치와 파일, 형식이 다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덮어 씌워서 반복돼서 파일이 저장된다 라고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파일 이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새 문서를 만들게 되면 통합 문서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통합 문서. 자, 왜 통합 문서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셀에서는 커다란 도화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 입력 단위를 셀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한 칸 한 칸의 단위를, 그 다음에 이러한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트, 하나의 문서를 만들게 되고요. 우리가 한 셀을 통해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는 거는 이 여러 개의 시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합 문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는 파일 저장하는 단위가 통합 문서인 거고요. 그 통합 문서 안에는 여러 개의 시트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 시트 안에는 각각 개별적인 데이터 입력 매체인 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게 되면 통합 문서라는 이름이 앞에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붙게 되는데 이 숫자는 내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빈 문서를 몇 개 열었느냐 라는 거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통합 문서 그리고 뭐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통합 문서 3번이란 이름이 적당하면 그대로 저장하기를 하면 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가 통합 문서 번호로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회사나 또는 업무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 형식,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복사본, 백업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건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요, 내가 뭐 메일이라든가 또는 슬랙, 메신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했어요.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서 저장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곳 안에 파일 저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건 어쨌든 임시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파일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사본을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또는 이미 내가 만든 파일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 더 만들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이 2022년도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문서가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이 되면 2023년도 문서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2023년도 문서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2022년도 문서를 다시 한번 재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존에 만든 문서를 재사용하고자 할 때도 이 복사본을 만들어서 사용해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복사본을 만드는 방법은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 누르게 되면 이미 파일이 저장된 상태이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위치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메뉴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이 저장하기 옆에 보면 조그만한 확장 메뉴가 있어요. 이 확장 메뉴를 누르게 되면 두 번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는 메뉴가 있죠. 이렇게 눌러서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복사본을 만들 수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Alt V, Alt V를 눌러서 파일에 대한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파일에 대한 이름 또는 위치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파일이 저장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되는 거죠. 현재 편집하고 있는 파일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저장하고 바꾼 이름으로 편집을 계속하는 기능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에 대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 파일에 대한 형식을 바꿀 수도 있고 파일에 대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개 다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이름만 바꿀 수도 있고 위치만 바꿀 수도 있고 형식만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만 변경을 해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